아마 김종수이가 아마 문다혜한테 아마 돈을 해줬을 거라고요. 문다혜 사주는 아주 나쁜 사주예요. 그러니까 남편 잡는 사주인데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인물이 있죠. 김종수,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었고 문다혜. 제가 제목을 이제 검은 컬렉션이라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 얘기되는 거는 그 뭐 타마라인가요? 거기 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서 이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바보 아닌 이상 진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문재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어떤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이러는 사람은 뭐 단독 외교다. 나는 사실 단독 외교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사실 영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부인은 사실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야. 사실은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 전용기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아마 경비가 2억 5천 정도 나와요. 그거를 타고 한마디로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김정수 이 사람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뭐 그 코로나 시대에 지금이야 이제 뭐 관광도 가고 막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외국 순방 나간다 그러면 뭐 하와이를 들리질 않나 아니면 뭐 남미를 가는데 체코까지 가서 또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비행기 한 번 움직인다는 게 체코 들렸다가 또 가고 그런 게 한 4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지는 다 돌아다닌 거예요. 사진 찍고. 물론 그건 대통령하고 같이 간 거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인도에서도 그 초청을 쉽게 말해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 총리가 본인 보고 다시 한번 와달라 했는데 자기는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고사를 했더니 그러면 뭐 영부인이라도 보내달라. 그래서 초청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외교 문서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인도 조그만 마을 뭐 타마른가 뭐 조그만 마을에 그 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뭐 김수로왕 부인 이름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황후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무슨 축제를 하는데 문체부 장관 보고 와서 좀 해달라. 제가 대본 없이 얘기하니까 가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와달라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수이가 그랬겠죠.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어. 대통령한테 이제 뭐 사실 문재인 사주를 제가 풀어봤지만 김정수 여사 힘이 더 세요. 2층 하늘이다. 자꾸 쪼르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인도 정부에. 문체부에. 그 문체부에서 그럼 영부인이 한번 같이 동행했으면 어떻겠냐고 당장 초청장 보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영부인을 초청해달라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체부 장관 도종환인가 그랬을까 아마 이름이 그 사람 오라 그랬는데 당신은 못 가니까 나라도 갈게 나 가서 관광할게 하고 우긴 거야. 그래서 문체부에서 아마 갔을 때는 한 2,500 정도 드는 여행 그 행사를 외교 행사를 예비비로 해서 4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4억을 쓰고 온 거야 한마디로. 전용 비행기 타고 그 수행원들 또 경호원들 끌고 나서 단독 외교고 자서전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단독 외교인데 나라 혈세를 가지고 외국적으로 여행을 갔다 하는 거로 자꾸 왜곡해서 이렇게 하고 썼는데 물론 이렇게 막 언론에서 또 그 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되면 또 책은 잘 팔리겠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사주를 풀어보니까 문다혜가 더 문제더라고 지금 보니까. 문다혜 사주에서는 지금 올해는 아니고 똑같이 제가 김종수 생년월일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사주를 봤더니 사실은 지금 다 대우는 좋아요. 대우는 좋은데 내년에가 운이 나쁘더라고요. 김종숙 사주가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김종숙 사주도 여기가 이제 월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사주예요. 일반 철학관에서는 좀 풀기가 힘들고 달력을 다시 맞춰서 푸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사주에서는 이제 갑오, 을해, 임진. 물론 신은 제가 몰라요. 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뜬 거 가지고 이제 사주를 풀어드리는데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를 풀 때는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적은 게 항상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신이 사주에 있으면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 사주에서는 용신은 있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임수라는 건 큰 강물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월이 아까 한 30% 된다 그랬죠. 해 중에 있는 또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돼 있을 때는 이게 5%가 아니라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물이 되게 많은 거야.
거기에 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지장간에도 간목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 해 중에 있는 무토라는 건 땅에 물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크게 작용은 못하고 이 진 중에 있는 무토가 이제 땅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다 근데 거기에 이 진토라는 거는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요. 물이 있고 진토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데 거기에 햇볕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 많고 나무가 큰 나무 두 그루에서 햇볕이 있어서 잘 자라면 일단 잘라줘야겠죠. 땅의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가로수를 다 잘라요. 여름 지나고 나면 그건 나무 죽지 않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하고 금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사주에서는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항상 아픈 손가락이지. 나무가 크다 그래서 크게 되는 자식이 아니고 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땅이 갈라지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항상 관이 깨지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나무가 많으면 이 자식,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상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잘해줘도 고마운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에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가끔 가다가 문제 있는 멍들 아마 맞을 수도 있는 사주예요. 화가 나면 막 집어던지는 그런 성격이거든. 거기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럼 어쨌든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겠죠. 부족하니까. 이 땅이 남편이에요. 남자고 관운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 다음에 이 칼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어때요? 지금 필요한 게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전체적 육체관계를 보면 물이 많으면 나무가 자라죠. 그럼 이 물은 본인한테는 같은 여자들이고 형제간들이니까 형제간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크면 땅이 갈라지죠. 그러면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픈 자식이다 항상. 그리고 항상 움직이면 문제가 생긴다. 진로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햇볕이 들어오면 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니까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 돈을 예쁘게 쓰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건 땅이겠죠. 그럼 어쨌든 남편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이 남자가 본인한테는 이 나무를 심어줄 땅이다. 그러면 남자들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이나 어떤 직업적으로는 본인한테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 이런 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칼로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니까 이 엄마한테는 엄마가 어렸을 때 잘 키워준 거예요. 이 나무를 잘 다듬어 줬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금에는 쉽게 말해서 직업적으로 성악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은 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은 뭐 좋게 흘렀어요. 평생을 좋게 아주 살아온 사주예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을 보면 사실 지금 운은 좋아요. 굉장히 지금 현재는 땅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족한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큰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년이 되면 68, 69, 70, 71, 72세가 되면 이 진토라는 게 들어와요. 진토. 이때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검찰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진 중에 있는 을목이 들어와요. 이게 한 1년 2개월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건 나무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60%짜리가. 그럼 이 나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또 본인의 어떤 하는 일이었고 지나왔던 일이고. 그럼 나무가 들어와서 땅이 갈라지니까 내년에는 관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는 큰 관재는 대운이하고 일년운이 좋기 때문에 큰 관재는 없는데 내년에는 아마 관재수가 조금 생긴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 가서는 아마 내년에 가서는 조사를 받을 거예요.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김정숙, 또 누구예요? 김혜경이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저는 특검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월급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 공수처 만들어서 실력도 없는데 월급은 어차피 나가고 혈세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검이라는 거를 야당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면 민변에 주는 거예요. 민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특검 이렇게 그러면 야당에서 특검 찾고 하자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쉽게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월급 나갈 거 아니에요.
혈세가 또 나간다고. 또 여러분들이 뭐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이 특검하고 특별법하고 또 틀려요. 세월호 특별법, 그 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특별법이라는 건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사주에서는 지금 보면은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운에서는 올해는 별 문제는 없어요. 크게.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대운도 좋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이제 을목대는 나무가 들어와서 땅을 갈라지고, 내년에 뭐가 들어오냐면 1년 내에서 을사예요. 또 나무가 또 들어와요. 초반에 2, 3월 달에. 그러면 한 90% 이상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법적인 어떤 검찰에서 조사해도 충분히 법적으로 조사가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 경호처에 대해서 뭐 돈 문제 있잖아요. 문다해. 이게 아마 크게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슨 돈이냐, 그것만 밝혀내면 다 나오겠죠. 근데 문다해 사주를 보니까 문다해 사주는 특히 아버지하고는 안 맞는 사주예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풀어보겠지만 엄마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김종수이가 아마 문다해한테 아마 돈을 해줬을 거라고요. 문다해 사주는 아주 나쁜 사주예요. 그러니까 남편 잡는 사주인데, 그건 좀 이따 풀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주를 천천히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싶어도 사실 저도 생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약 손님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1시간 잡고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0분, 1,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길어지면 또 손님이 와서 또 기다리고 또 쫓기게 되니까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말이 빠르다 보면 뭐 대본을 갖고 이 사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잠깐 이름 같은 건 잠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다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주는 절대 대통령 딸이라도 며느리를 삶아서는 안 되는 사주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주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요. 이 오행 중에서 이런 사주가 나쁜 사주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찌그러진 배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주는 지금 개해, 갑자, 신미, 신은 몰라요. 그럼 한겨울에 물이 다 얼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림을 대는, 이 임수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비가 눈보라가 치면서 꽁꽁 얼어있는 물이에요. 이 물이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본인이 해서 지하수예요. 거기에 이 얼어있는 물에 그래도 이 물기를 막아주는 제방이 필요하겠죠. 이 얼어있는 물이 천지사방하면 불이 꺼질 거 아니야. 이 햇볕이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방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오면 이 제방을 어때요? 목구토에서 갈라놓으니까 어쨌든 이 사주는 화하고 토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 얼어있는 물이 이 지하수가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같이 친구나 같은 형제간들을 다 같이 얼음 밑에 지하수로 얼려놓은 거야. 그럼 이런 태어나면 형제간들도 나쁜 거예요. 특히 남편이 더 나빠. 왜 나쁘냐면 이 얼어있는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욱하는 성격. 그 대신 신약이니까 이 사주는 욱하는 건 있어도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좀 짠해지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제방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 엄마가 모든 거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 형국이라요. 제방을 막아서 이 물기를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녀고, 엄마도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엄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정수이가 희생하는 엄마다. 제방이 약하니까 이 물이 넘쳐 흐르면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꼭 자식 낳고 남편을 치는 기운이 있어요. 무능력하게. 왜 그러냐면 이 불이 없는 이 화가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화는 본인한테는 도움은 돼. 이 화가 있어야 어쨌든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일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재혼한다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남자는 필요하거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이 사주는 이익은 봐.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이 불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물만 들어오면 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무능력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무능력해지고. 진짜 근데 대운에서 만약에 물이 들어올 때는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이럴 땐 사별시키는 사주예요. 아니면 이혼을 하는 사주. 꼭 자식 낳으면 이 자식이 물이거든. 그럼 자식 낳고 불이 꺼져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내 땅을 명예를 손상을 시키니까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버지는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사주는 이제 화가 없기 때문에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력. 이런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식 수술을 한다든지 시력이 근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되게 못한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화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빨리 잘 못 봐. 그 다음에 토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절대 며느리를 얻으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도. 근데 이런 사주가 나게 되면 집안이 다 안 좋게 하는 사주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운은 좀 봐드릴게요. 이 사주에서 운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올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달별로 봤을 때는 지금 전에 어쨌든 지난 일 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22, 23년도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땅이 했으니까 이때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물이 들어올 때 20년도, 19년도, 20년대 해자 비가 올 때 그때는 이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남편을 치는 운이었으니까 그때 다 벌어진 일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물 들어올 때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은 아니고요. 이번 달은 아니고 이게 조금 밝혀지는 시기가 올해는 한 4번 정도 있어요. 그게 6월 5일에서 6월 15일, 7월 6일에서 7월 16일. 그다음 제일 센 게 이제 8월 7일에서 쉽게 말해서 한 2달 동안 8월 7일에서 10월 7일 요 양력 요때가 이제 비하고 이제 어떤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떤 구설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도 내년을 보면 재밌어요. 똑같아. 엄마하고. 왜냐면 내년에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60%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고 1년 후에서 또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 땅이 갈라진다고. 이 나무는 또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거든. 그러면 엄마하고 딸이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힘위원들은 제가 사실은 저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국힘의원들은 조금 제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변에서 지금 그 25만 원 주는 거 그건 엄연히 쉽게 말해서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표를 돈을 주고 매수하는 행위를 한 거면 한변에서 그렇게 고발을 했으면 제가 이걸 처음 제기한 한변에서부터 제가 먼저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 뭐 빨리 수사를 하라든지 언론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민주당이 그걸 잘하거든. 뭔가 조금 하나 김건희 여사 조금 하나 있으면 눈 굴러가게끔 막 만드는 그걸 국민의힘 못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연히 그거는 매수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그걸로 완전 판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안 하냐? 4년 후 또 쉽게 말해서 25만 원 주지 말자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다 하면 또 중도나 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안 찍어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야 내가.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점잖다 뭐 하는데 그건 점잖은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국회의원 떨어지더라도 안 되더라도 얘기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다음번 선거 때 또 이 좌파나 민주당에서 돈 준다는 얘기를 못하게 해야 돼요. 또 지방선거나 이런 또 대선에서 만약에 돈 준다 그러면 또 져. 그건 제가 100% 예언할게요. 아무리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뛰어다니더라도 돈 준다면 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우리같이 정치를 맨날 보는 사람들,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중도나 쉽게 말해서 정치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TV에 나오면 뭐 그냥 큰 글씨만 읽는 사람들 많아. 그걸 또 이용하는 것들이 또 이 좌파들이 민주당이고 또 이 MBC나 이런 데에서 그런 또 메인 그런 거를 가짜뉴스를 또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속 안에 있는 건 모르고 문재인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책 낸 것처럼 그걸 믿는 사람이 또 많을 거란 말이야. 진짜 어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면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25만 원 준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떤 나라의 빚을 좀 지더라도 다음 차기에 한동훈 위원장 50만 원 준다 해야 돼. 그래야 이겨요. 이건 제 말이 분명할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기나 지나. 이긴다 예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